특검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15일께 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갖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최순실이 도와줬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고요. 선조치 후뇌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사후 매수죄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박근혜 탄핵의 첫 번째고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두 번째가 이재용 구속이 상징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용이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2월 탄핵이 좀 물 건너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용을 재소환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제가 가장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드는 것인데요. 감찰기관들이나 조사기관, 추진기관들이 공정위와 저희가 논란에서도 계속 빠져 있는데요. 국세청입니다. 이 두 곳이 제대로 살아있었다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1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 자금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자괴감을 드는 공정위입니다. 공정위가 사무관 메모가 적발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양심상 공무원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걸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를 남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 컴퓨터의 메모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역추적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금관리공단 전부 공무원입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의 몸처럼 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온갖 것에 특혜를 삼성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한 마지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특검은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시킨다라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승마협회장. 예. 이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맞아요. 박상진 씨. 예.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황성수예요. 이것만으로도 정황적인 것은 다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 삼성 관계자만 5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초특급 로펌을 산다 해도요. 이재용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안 하면 저는 법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불 질러야 돼? 네, 전 질러야 된다고 보고 불을 못 지르면 짱돌이라도 투척해야 된다.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검한테 기대했던 건 최순실과 박근혜 그다음에 그의 일가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정경련이 지원한 수백억 대의 타당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최소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은 10대 기업까지 총수 정경련 소속된 10대 기업들이 출연금이 800억대가 넘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또는 그 돈이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또는 일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박사모 집회에 얼마의 규모가 투입이 됐는 것인지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환수까지 교두부까지 확보하는 게 특검의 요구사항이었을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이 염원을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특검이.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을 소환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박근혜가 마지막 지금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박근혜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당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당신이 선택해. 그러면 박근혜의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 이 두 개의 여러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마지막 수단을 내걸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신부님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지난번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재용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을 제공할 때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에서 승마를 통해 갖고 정유라를 지원해라라는 그 암묵적인 권력자의 압박 때문에 특별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한 430억 먼저 던져준 거야. 합병 작업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혜를 돌려받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 당시에는 지금 있는 합병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달라는 전제라도 준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승마로 해서 정유라 밀어줘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밀어줬다는 게 그때는 맥힌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시기적으로 돈이 먼저 갔으니까 삼성물산 되고 난 다음에 돈이 갔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연과 관계가 삼각관계라는 거지. 즉 돈은 최순실이한테 정유리한테 갔는데 그 압박은 청와대한테서 받은 거고 자 최순실이를 갖다 주는 돈이 청와대에 주는 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박근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이 세 개 고리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는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돈은 최순실이한테 갔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이 삼각관계가 그때는 먹혔기 때문에 불구속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와 연관성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 또 이번에 말씀하신 공정위를 비롯한 뭐 각종 그쪽 기관 단체 안에 전부 청와대 압력이 들어갔고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데 최순실이 뒤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게 드러났고 또 이재용이 단순하게 지금의 삼성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정권과 최순실하고 관계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청탁을 비롯한 다른 드러나지 않은 청탁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 있어서의 어떤 삼성병원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금 800만 원 벌금 맞고 끝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현 정권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준 것이 정황상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박근혜를 연결할 수 있는 권력 이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제 특검이 밝혀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 영장이 신청이 될 거란 얘기죠.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이 박근혜와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통해서 박상진 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박 사장이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또 이재용이 주재로 미래전략실 회의가 또 열려요. 결국은 뇌물죄잖아요.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법관정은 지금 당연한 뇌물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공여죄 첫 번째와 이재용의 이제 뇌물수수죄가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말이죠. 정유라의 도미노 말을 처분하고 비타나부 이 30억짜리 사주는 것부터 이게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이 크로스로 되고 있냐면 그때 유망주 지금 승마협회에서 어쨌든 유망주 5명을 키우기로 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5명 중에 단 한 놈도 지금 지원 안 한 겁니다. 정유라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거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 전 직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200~300명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성원이 다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삼성 자체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예. 네. 그 억울하잖아요. 그 김영재 부인 백 하나 받아갖고도 뇌물죄로 구속됐는데 돈을 400억을 처발랐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이게 경중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지.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서 그것만 살짝 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차은택이 2014년에 골프 회동을 했는데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을 깍듯하게 의존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우병우의 장모는 김장자 씨, 이 사람은 77세예요. 그리고 최순실은 올해 나이로 61세입니다. 무려 16살 차이 나는 최순실이 김장자에게 의존을 받았다. 그 일종의 이제 우병우와 최순실과의 관계를 모른다고 계속 발뺌해 왔잖아요.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몰랐을 리가 있냐 하면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 인물들이 다 나오나요.
최순실과 김장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같이 배석했던 데에 고영태도 들어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은 조금 시야에서 사라진 차은택까지 들어있는데 최근에 그 고영태 발언 중에 당신 최순실 씨랑 내연 관계라면서 그렇게 내연 관계면 나한테 정확하게 증거를 내놔봐라. 근데 그런 증거도 없이 나를 내연 관계로 의심한다고 치면 내가 진짜 차은택이처럼 잘 나가고 해먹을 거 다 해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 그런 거 해먹은 거 없지 않냐. 차은택은 내연 관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라는 식으로 해서 차은택이 누군가의 내연 관계였다라는 걸 은밀히 던지는 듯한 디스를 했단 말이야. 네. 난 그 순간 굉장히 머릿속에 철퇴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 누구의 내연 관계였을까?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건 좀 그렇고요. 나는 왠지 알아들었어. 나는 이 치정 드라마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 이 드라마.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이 모든 틀 안에서 등장 인물의 등장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결정하잖아. 최순실이 당연히 이 모든 사태의 주인공이야. 어딜 가서도 주빈으로 대접받고 역할하고 녹취록이 됐던 증거가 자료가 나오던 뭐든지 그 중심 안에서 안 빠지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최순실이 휘둘렀던 권력의 중심, 거느렸던 사람들의 중심의 그 비중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졌던 것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이 그 김장자하고 최순실의 연결 관계를 파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김장자와 최순득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장시호 씨가 뭐 1,600억대 뭐 결혼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 신문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재산 형성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제 요만큼 털렸는데 최순득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 최순득 씨 남편이 우리나라 사채 시장에 제일 큰 손이라는데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증권가 찌라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치면 이제 최순득과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장자와 두 자매 사이의 재산 관계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와 최태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소스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3년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병우가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에 최태민 이하에 같이 그룹핑을 갖고 있었던 어쨌든 그 패밀리들이 2개 팀으로 나눠서 14년 기흥 CC 라운드 리그전을 했다는 거죠. 장모와 그다음에 최순실과 그다음에 차은택 그다음에 2대 관계자니까 2대 뭐 확장급 되겠죠. 그다음에 고영태 또 들어가 있고 또 고영태 지인이 하나 있었고 추가로 발견된 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정치권의 김 회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2개 팀으로 나누어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밝혀졌다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최순실과 김장자, 차은택, 2대 관계자 고영태 지인 등 그다음에 아직 정치권에 밝혀지는 김 회장 등 누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밝히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우병우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바로 각종 최순실 패밀리들의 이권을 위한 회동이 아니었느냐 그 증거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여서 우병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우병우도 이제 곧 구속이 되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특검이 결국 우병우를 정조준해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병우 차명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이게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면은 이거는 바로 실제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흘린 것만 해도 너 소환 오면 너는 이제 바로 가는 거야라는 예고편을 던졌다는 걸로 봐질 수 있고 그 차명 계좌가 누구하고 연결된 어떤 계좌이냐라는 내용을 안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좌가 예를 들어 뭐 기업권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어디서든지 연결되는 순간 우병우 폭탄의 내관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다. 1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지금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로 들어가 있고
우병우를 엮어야겠는데 뭔가 직접적인 거 놓고 간접적인 것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기 사위는 그 당시 비선 실세라고 알려져인 최순실이 조종하고 있는 박근혜 밑에 그 민정수석실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모가 최순실을 의전할 때는 그 사람이 골프장에 나타나면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젊은 것이지 사실 김장자 입장에서 보면 15살인가 어리다고. 근데 굽신굽신하고 모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우병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아, 지 결혼식 때도 왔다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병우는 청문회 때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최순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에 이제 반증해서 나오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우병우는 구속을 면치 못해요. 그냥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게 지금 문체부 직원의 증언이 나와 버렸는데 지금 심지어 어떻게 세월호에 대한 살아납니까? 건 있습니다. 당연히 우병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병우가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면 저는 특검이 연장돼야만 가능하겠다. 만약에 특검이 연장하지 않으면 뭐 팔선전이 누구니 걔네들 수사도 못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특검 기간이 끝나고 대검찰청으로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과연 우병우 사단을 피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병우는 지금 빠져나갈 길은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어서 우병우 그 사단이 포진되어 있는 그럼요, 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반드시 특검에서 구속돼야 됩니다. 이 사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황교안이 이 특검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키를 마치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종의 쪼를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형식상에 사인만 해라. 그거를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황교안은 정말 밉살스럽더구만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식이야. 딱 욕을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비열하고 음흉한 속내를 이렇게 딱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왜 그러냐는 둥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거까지를 포함해서 황교안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정치권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난 그것도 되게 답답하단 말이죠. 황교안 별명이 신종 기름장어잖아요. 저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각종 국회의원들이 대선 출마할 겁니까 하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잖아. 그 황교안은 내가 보기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대선을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모험성을 계속 줌으로써 자기가 일단 화살을 맞아주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아니 네.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같은 야당이 만약에 황교안이 연장 안 하면 법으로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정당에서는 바로 황교안이 탄핵 결의안을 발의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하면 황교안은 짱돌 맞을 수밖에 없다. 걔가 어차피 황교안은 데리고 못 나갑니다. 예, 그냥 꽃놀이패로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안 나간다고 보면 특검이라도 연장해야 본인의 죄가 상쇄돼요. 만약에 특검을 연장 안 하면 본인한테 죄가 묻게 돼요. 국민이. 그나마 지금 11%라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지해 준 것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피의자로 곧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보이면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은 반드시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여튼 뉴스타파에서 추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로골퍼 한 사람이 우병우, 최순실과 함께 기흥CC에서 여러 번 라운드를 했다라고 직접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 된 직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청문회 나와서 나 본 적 없다 모른다 이 우병우의 거짓말은 정말 알짱 개구라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일가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정경련이 지원한 수백억 대의 타당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최소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은 10대 기업까지 총수 정경련 소속된 10대 기업들이 출원한 출원금이 800억 대가 넘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또는 그 돈이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또는 일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박사모 집회에 얼마의 규모가 투입이 됐는 것인지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환수까지 교두부까지 확보하는 게 특검의 요구사항이었을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이 여문을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특검이.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을 소환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검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자괴감을 드는 공정위입니다. 공정위가 사무관 메모가 적발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양심상 공무원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걸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를 남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 컴퓨터의 메모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역추적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금관리공단 전부 공무원입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의 몸처럼 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온갖 것의 특혜를 삼성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뇌물죄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박근혜가 마지막 지금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박근혜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당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당신이 선택해. 그러면 박근혜의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 이 두 개의 여러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마지막 수단을 내걸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신부님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지난번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재용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을 제공할 때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박근혜를 비롯한 적용과 관련한 마지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특검은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시킨다라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승마협회장. 예. 이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맞아요. 박상진 씨. 예.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황성수예요. 이것만으로도 정황적인 것은 다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 삼성 관계자만 5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초특급 로펌을 산다 해도요. 이재용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안 하면 저는 법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불 질러야 돼? 네, 전 질러야 된다고 보고 불을 못 지르면 짱돌이라도 투척해야 된다.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검한테 기대했던 건 최순실과 박근혜 그다음에 그의 이 특검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15일께 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갖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최순실이 도와줬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고요. 선조치 후 뇌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사후 매수죄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박근혜 탄핵의 첫 번째고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두 번째가 이재용 구속이 상징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용이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2월 탄핵이 좀 물 건너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용을 재소환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제가 가장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드는 것인데요. 감찰기관들이나 조사기관, 추진기관들이 공정위와 저희가 논란에서도 계속 빠져 있는데요. 국세청입니다. 이 두 곳이 제대로 살아있었다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1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 자금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